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말들 하지만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선 이들에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늘어나는 여유 시간은 설렘보다는 불안으로 채워지고 소속감을 잃은 일상은 공허함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생활비다. 일을 멈춘 순간부터 수입도 멈춘다는 사실은 그제야 절실하게 느껴진다. 노후 준비라는 말을 한참 들었지만 눈앞에 탁 치기 전까진 실감나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는 체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퇴직 후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빈곤이었다는 이들의 고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명예퇴직 당시 억대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고 매달 국민연금도 일정 금액씩 수령 중이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투자했던 부동산은 생각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고 자녀의 결혼과 취업 비용으로 계획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 게다가 노후 대비용으로 들어둔 개인연금은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그는 마트 배송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허리를 구부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면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년 더 다닐 걸 그랬다고 중얼거리는 그의 뒷모습은 씁쓸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조기 퇴직한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이주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창업 당시에는 작게 벌어도 우리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자는 마음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결국 대출까지 안고 운영을 이어가던 중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그녀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손목이 아파 잠을 설치기 일쑤지만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공무원 생활만 했을 땐 몰랐죠. 돈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로 일하다가 58세에 폐업한 한 남성의 이야기다.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왔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퇴직금도 연금도 없는 그는 지금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날씨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동되며 사고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 무엇보다 체력의 한계를 매일 느끼며 일하는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다. 한 달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병원 진료도 미루고 있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의 현실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세 사람의 삶은 제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퇴직 이후의 삶을 막연하게만 바라봤고 준비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경력이나 명예와는 상관없는 생계의 문제였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준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던 그 빈곤은 퇴직 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을 찾아왔다. 노후가 곧 여유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여유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노후는 버텨야 하는 전쟁이다. 은퇴 후의 삶은 길다. 평균 수명까지 20년, 길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경제활동 없이 버텨야 한다. 그러나 퇴직 전의 삶은 늘 바쁘고 노후 준비는 다음으로 미루기 쉬운 주제였다. 월급이 나오면 그걸로 생활을 꾸리고 남는 돈으로 자녀 교육비를 해결하고 나면 노후 자금은 항상 마지막 순위였다. 그래서 정작 은퇴 후에 가장 절실한 돈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한 이들은 이제 묻는다. 왜 그때는 이걸 몰랐을까? 지금 5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은 경고일 수 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하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대했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준비하는 것이며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원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해진다. 노후 준비는 단지 자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일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하고 체력과 건강 상태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는 인식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빈곤을 마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퇴직 후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가혹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노후를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빈곤에 맞설 준비라도 되어 있는가?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다. 퇴직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출근이라는 루틴, 매달 들어오는 급여, 조직 내 역할과 책임, 인간관계까지 모두 끊기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 구조 안에서만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진 후에 어떤 삶을 설계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 그게 바로 은퇴자입니다. 요즘 상담 오는 분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겁니다. 사실상 심리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기도 전에 당장 돈 문제가 탁 친다는 겁니다. 퇴직 후 삶의 가장 큰 오해는 연금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를 전부 커버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존재하죠. 예컨대 55세에 퇴직하고 연금을 63세에 받는다면 그 사이 8년 동안은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공백기를 별다른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는 거죠. 적금을 깬다든지 퇴직금을 당겨 쓴다든지 심한 경우 대출까지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이미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 직후가 오히려 가장 여유롭고 시간이 갈수록 쪼들리는 구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은 그 자체로는 생활이 어려운 구조이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매각하거나 수익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은 일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거처럼 정규직에 집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간제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재능을 판매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중장년층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다는 겁니다. 재취업이 어렵다는 건 다들 체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나이는 많고 임금은 높고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0대 이상을 위한 플랫폼이 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시니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중장년 대상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이죠. 이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 직장 구하자라는 접근보다 내가 나를 고용한다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하나, 은퇴 이후엔 소비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 이후를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 중심 소비에서 본인 중심 소비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유학, 주택 자금 등을 퇴직 이후까지 책임지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본인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투자하던 에너지를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건강관리입니다. 병원비만 줄여도 노후 자금이 그만큼 덜 소모됩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절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을 잃은 순간 인간관계도 끊어지기 쉽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그것이 정신건강은 물론 경제적 판단력까지 무너뜨립니다. 소통의 통로를 유지하는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얻고 일거리를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란 혼자 사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하는 환경입니다. 동년배들과의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이 이런 이유에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에도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삶의 끝자락으로 보는데 그 인식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60대 유튜버, 70대 셀러, 50대 작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공통된 건 준비된 도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든 도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블로그를 운영해보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거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의를 등록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은퇴 후
인생 이막을 결정짓는 키가 됩니다. 결국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 있어 보여도 그 여유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제대로 된 계획이 있다면 훨씬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마주할 세상은 자유일 수도 빈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는 지금 자신의 은퇴 이후를 다시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자유에 가까운 삶을 택하길 바라며 말이죠.